안녕하세요. 파이널 특강이랍니다. 큐넷에서 보는 민법 시험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고요. 고민을 좀 해봤어요. 80선이라고 해서 80문제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게 너무 좀 애매하기도 하고 80문제 제 스타일상 못 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옆에 보시면 오늘은 민법 총칙만 테마 10개로 쪼개가지고 1번이 통칙이고 2번이 자연인인가요? 3번은 법인이고 4번은 물건이고 5번은 법률행위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을 거고 대리 있을 거고 조건기한이 있을 거고 소멸시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0개로 쪼개가지고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큐넷에서 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민법시험이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맹거래사, 그 다음에 변리사, 감정평가사, 엊그제 본 세무사, 그리고 내일 모레 볼 행정사, 그리고 공인노무사, 그리고 저희 시험 주택관리사, 10월 달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저희 시험 기출문제는 뺐고요. 그래서 2024년 문제는 가맹거래사부터 공인중개사까지 총 7개 자격시험이고, 2025년은 시험 봤고요. 여기 봤고 여기 봤고 여기 봤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세무사 시험까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했는데 제가 풀어드리는 것만 좀 풀어드릴 거고 나머지는 답 참조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민법 문제는 다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자격증 법무사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큐넷에서 보는 시험은 다 똑같아요. 지금 문제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합니다. 소멸시효 하는 이유. 아니 34페이지 펴보시라고. 소멸시효를 1교시로 하는 이유. 오전에 했던 기억이 조금이라 남아있을까봐. 다른 이유 없어요. 아셨죠? 오전에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자, 34페이지 옵니다. 자, 1번 부르세요. 답. 3번.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이 뭐라고요? 채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뭐한다? 걸린다. 1번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취소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4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유 오른쪽 6번에 1번. 6번에 1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1번에 5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 말은 뭘로 끝나도, 청구권으로 끝나도 실질이 뭐다? 형성권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을 뿐이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소멸시효 1번 정답은 3번. 자, 2번 채권의 시효기간이 가장 긴 거. 일반적인 채권 10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다. 1번 연예인 채권 1년. 동산 사용로 채권 궁금하시면 164조 펴세요. 164조. 천천히 갑시다. 162조 시효기간 몇 년? 10년. 163조 시효기간 3년. 164조 시효기간 1년. 그러면 지금 보기 2번 나와 있는
동산의 화용료 채권 시효기가 몇 년?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년? 1년. 164조. 2번에 3번. 교사의 강의를 을 학생이 수강한 경우에 수강료 채권 시효기가 몇 년? 1년. 5번. 생산자 갑이 을에게 생산물을 판매했다. 갑의 생산물 대금 채권 몇 년? 요거 3년. 그래서 4번 정답. 매매 대금 채권의 시효기가 몇 년? 10년. 자, 3번 설문 한번 읽어보시죠. 매수인 갑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갑은 매수인은 X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 뭐하고 있나요? 점유 사용한다. 권리 행사입니까? 불행사입니까? 행사다. 그런데 매도인은 이행기 이후에도 여전히 등기를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채권적 등기 청구를 갖는다. 맞죠?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1번 옳고 2번.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5. 이유. 점유 사용하고 있다. 권리 행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3번.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 다른 말로 뭐?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격상 양도가 밑줄 뭐 된다? 제한된다. 제한의 의미는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제한됩니다. 옳은 얘기. 5번. 만약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매매 대금 지급 관계없이 현재 매수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잖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수인 갑이 X 토지를 B형에게 밑줄 뭐 했다고요? 매도했다. 자기가 점유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권리 행사, 불행사? 권리 행사니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정답은 4번. 요게 올해 간평사 문제고요. 같은 맥락의 문제가 4번 보세요. 요건 세무사 문제입니다. 비슷해요, 내용이. 갑은 2010년 1월 1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날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2번. 매수인이 2024년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 계약한 날로부터 14년 지나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 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간이 몇 년 지났어도 14년 경과했어도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유. X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몇 년 지났어도 14년 지났어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3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키워드 뭐? 취소되었다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X의 인도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땅 돌려달라 라는 토지에 대한 무슨 청구권? 인도 청구권. 뭐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은 일종의 뭐라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4번. 만일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밑줄 뭐 됐다고요? 취소되었다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밑줄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은 일종의 뭐예요? 채권이잖아. 내가 너에게 준 돈 돌려달라는 매매대금 채권은 다른 말로 부당이득 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뭐 한다고요? 진행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만일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했다. 그러면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것은 권리 행사, 불행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번하고 4번하고 시험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패턴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옳지 않은 것 쭉 한번 읽어보세요. 칠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럼 역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아니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였냐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으면 법적인 장애 사유가 있으면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는 뭐예요? 이 단을 넣으면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을 때 비로소 시효는 뭐 한다고요? 진행한다. 그럼 따라서 문장 만듭니다. 법률상의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옳은 지문입니까? 이 문장 법적인 장애 사유가 있으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을 때 시효가 진행한다면 법적인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가 옳은 지문이야? 미치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은 민법이 어려운 게 뭐라고?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없다고. 그러니까 봐봐. 법적인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장애사유가 없을 때만 시효가 진행한다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고 없고가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미치지 않는 거야? 이제 가. 집에 가. 이제 국어 시간인데. 이거 미칩니다. 이거 미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있으면 진행하지 않고 없어야 진행하잖아. 그러면 이 법적인 장애 사유가 진행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노래. 이건 국어 시간이 민법 시간이 아닌, 미칩니다. 미쳐요. 그러면 법적인 장애 사유가 뭔데? 뭐 있어? 조건 비성취.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습니다 라는 정지 조건이라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동차를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아직 시험 보기 전이야. 그러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다른 말로 조건의 미성취는 일종의 뭐라고요? 법적인 장애 사유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어. 칠판 또 뭐 있어? 게아리 미도래. 제가 당신에게 빌려간 돈 10월 1일 날 갚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까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 시장 기출 뭐 있어? 건물 미완성.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아파트가 뭐 되어야? 완성이 되어야 제 앞으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뭐라고? 미완성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요 세 가지가 전형적인 뭐라고요? 법률적 장애 사유다. 이에 비하여 다시 사실상의 장애 사유는 그것이 있든 없든 소멸시효는 뭐 한다고요? 진행을 해버려요. 따라서 사실적 장애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잖아 이것은. 그래서 대표적인 사실상 장애 사유가 뭐 있어요? 아파. 뭐라고요? 질병. 또 채무자가 어딘지 몰라. 부지. 이런 것들은 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가 그대로 뭐 한다고? 진행한다. 그래서 오전에 대표적인 사실적 장애 사유 뭐 있었어? 과대처분 무효 취소 확인해소에서 세금 고쳐 나왔습니다. 세금 납부했어요. 그리고 과대처분 무효 취소 제기한 다음에 확인판 받았잖아. 그러면 그때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오납시부터. 따라서 무효인지 아닌지는 그거 네가 할 바가 아니라고. 따라서 그게 전형적인 뭐라고요? 사실적 장애 사유야. 여기 끝. 그래서 여기까지는 2번 때문에 설명한 부분이고요. 3번은 보세요. 3번.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으로 3번 찍었을 것 같아. 왜? 뭔 말인지 몰라. 뭐라고? 뭐라고? 뭔 말인지를 몰라. 3번을 찍었을 것 같아. 보시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되는 1년의 이제는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조항에 163조의 1호를 보니까 명칭이 부양료든 금료든 상관없다. 1년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다 몇 년이라고요? 3년이니까. 그래서 3번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6번 옵니다. 옳지 않은 것. 6번 문제 너무 뜨겁지 않나요? 그저께 나온 문제인데 뜨끈뜨끈 할 텐데 이 유머라는 걸 몰라. 유머라는 것을. 몇 번이 답? 1번은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5번 틀렸네. 오전에 들으신 여러분 5번 틀렸잖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과 피담보 채권은 별개다. 따라서 각각 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읽어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별개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 6번에 4번 보세요. 6번에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밑줄 등기 말소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을 약간 배운 사람들은 뭐라 하던가요? 원상 회복 청구권이라 부릅니다. 합의 해제가 되면 소급적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내 땅 돌려달라는 걸 뭐라 한다? 원상 회복 청구권은 다른 말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제 7번에 1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까 여러분 틀렸던 것. 시험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앞뒤로 나오잖아. 지금 보셔봐.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5. 아까 봤던 지문은 뭐였어요? 진행한다. 라고 나왔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이
어찌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우연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살짝 바꾸는 게 큐넷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5번에 2번하고 7번에 1번은 자격증의 범위가 달라요 지금. 시험이 다른데 내용이 똑같잖아 지금. 안 똑같나요? 아 나만 똑같나? 아 나만 똑같고 나만 똑같아. 1번 문제 없어요.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위반 행위를 뭐? 한때로부터 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166조 2항이고요. 3번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호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법조항 있으시면 법조항 433조 2항 펴세요. 실판 보세요. 보증채무가 나오면 두 가지 법조항은 무조건 시험장까지 갖고 가셔야 돼. 우리 440조 오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주채무자의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의 효력이 있다. 그보다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법조항이 433조 2항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주채무자의 뭐는? 항변의 포기는 누구에게?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조항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뭐 했어요? 포기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주채무자는 항변할 수 있어. 뭐를?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그런데 그걸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럼 이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보증인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지금? 요 지문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일명의 뭐의 포기는? 항변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법조항들을 주는 시험은 못 봤습니다. 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주채무자의 뭐의 포기는? 항변의 포기는 보증인의 효력이 없다를 항변 포기 자리에 뭐라고 집어넣는다고요?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집어넣어라. 그러면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뭐해도? 포기해도 보증인은 효력이 없으니까 보증인은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아니면 5번인데 답은 어? 5번. 지문이 제일 길잖아요. 자, 소멸시효는 배제할 수 없고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뭘 할 수 있어? 단축하고 경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을 연장 20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 보면 이제 5번이 눈에 들어와.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0년을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밑줄 어떻게? 작게 단축하기로 정하고 그 청구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왜? 단축 경감할 수 있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철판 보세요.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채무자에게요. 채권자가
10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10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채권자 앞으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집가에 비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의뢰 친구 B형이 자기 집에다도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채권자가 이렇게 10억을 담보하려고 이렇게 뭐 설정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이란 채무자의 아버지 정이라는 아버지도 내 자식이 돈 10억을 못 갚으면 저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도 보증을 섰습니다. 됐나요 지금? 여기 끝.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돼 있지만 무란 사람이요,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현재 여전히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여전히 현재는 무가 소유자입니다. 등장인물 채권자 갑, 채무자 을, 그리고 아버지 보증인 정, 병이라는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산 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돼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저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등장인물 갑, 을, 병, 정, 무 중에 누가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연히 채무 주장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보증인 주장할 수 있고, 또 누구? 제 3, 여기까지 맞았다. 이놈 이름 누구야? 무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삼취득자야.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저당권이 뭐 되면 실행돼 버리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뭐 한다? 상실할 염려 있다. 제 3취득자. 또 주장할 수 있고, 또 병 누구야? 병 이름 물상보증이잖아.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아 그렇구나. 이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누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어도 이런 사람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기 2번 보셔봐. 보기 2번. 누구는 물상보증인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래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시험은 여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갑니다. 다섯 번째,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적지 마세요. 그냥 언젠가 계속 할 거야.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느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의 문제. 또 내지는 일반 채권자는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요 세 놈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간다. 지금부터 시간 할애 설명합니다.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채권자, 을이라는 채무자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을이라는 채무자도 병이라는 제3채무자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다시 누구 뜨면 제3채무자라는 그림이 뜨면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병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 배워봅시다. 그림 잘 그려요, 안 그려요? 저 그림 잘 그리는 편이야, 못 그리는 편이야?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제 요 채권을 말로 표현해. 말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 채권. 말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말이 되냐고. 이 채권을 시험 지문에 갑, 화살표 찍 이렇게 안 나올 거잖아 지금. 말로 표현할 거라고. 이 채권 말로 해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채권. 이제 하나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열을 깨달을 위치가 됐어. 이 채권 말로 표현해. 말로 표현하라고. 제3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 하나 알려주니까 벌써 알잖아.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 보라색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이라고 쓰면 오타 아니냐? 왜 오타 아니냐? 채무자의 채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오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요 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없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불량으로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돈을 받아와서 갚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해서? 대위에서 누구를 상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뭘 제기한다고?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야?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냐고? 제3채무자야.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야, 이 1,0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우리한테 라고 하니까 이 3채무자가 어이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채권자의 채무자 이 채권이 이미 시효가 뭐 됐어요? 끝났어 지금 상황이. 쉽게 표현하면 갑은 을에게 받을 돈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를 들어와서 오니까 3채무자 잠깐만 내가 을에게 줄 돈이 있는데 네가 얘한테 받을 돈이 없잖아 라고 3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왜? 너 줄 돈 주라고 얘한테. 너 네 할 돈을 다 하라고. 여기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너만 주장하라고. 얘가 가만히 있잖아 지금. 너 얘한테 줄 돈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1,000만 원. 주라고 그냥. 네가 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시효 완성 주장하냐고 지금.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의 누구? 상대방. 다른 말로 누구? 제3채무자는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없어요. 요건 채권법 34번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어떤 관련해서? 채권자 대위권에서. 자, 두 번째, 6번째 설명합니다. 요놈 설명할 거야 지금. 갑이라는 채권자가 을이란 채무자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1억을 받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을이란 사람이 병이란 사람하고 자기 집을 집행을 나가기 싫으니까 뭐 한다고요? 매매를 해버려. 이렇게 일종의 뭐 가장매매. 다른 말로 무슨 행위? 무슨 행위를 해? 사회행위 해가지고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고. 됐어요 지금? 그래서 갑이란 채권자가 누가 되어서 원고되어서 누구를 상대로? 병 이름 누구야? 병 이름
병인음 수익자를 누구로 해서? 피고로 해서 판사님 요 매매계약을 사회행위니까 뭐 해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집을 다시 누구에게? 을에게 원상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소를 지가주잖아. 이런 권리를 뭐라고 불러? 채권자 취소권이라 불러.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방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대위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이고? 제3채무자이고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수익자라면 그렇게 소를 제기하니까 이 수익자가 어처구니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채권이 시효가 못했어. 시효가 완성했다고. 그러면 받을 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로 들어왔어 지금. 이랬을 때 이 수익자가 잠깐만 또 받을 돈 없잖아 라는 것을 이유로 시효가 완성했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있다. 왜? 현재 누구 집이다? 현재 4명의 집이라고 지금. 따라서 이해관계 있다 보니까 얘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기출이야. 요는 뭐야? 7번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 뭔 뜻이야? 자, 일단은 어느 한 집에 갑이란 사람이 집주인에게 받을 돈, 공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현재 갑이란 사람이 이 집을 뭐하고 있다고요? 유치하고 있어. 됐나요 지금?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그런데 그 집이 현재 공사대금 채납광을 유치하고 있으면 이 집주인 경제상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 집이 뭐가 넘어갔다고? 뭐가 넘어갔다고? 경매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 집을 뭘 받았어? 낙찰 받았어. 을 이름. 요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 저 을을 뭐라 한다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 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낙찰받은 집에 이상한 새끼가 들어와서 뭐하고 있어? 유치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피담보 채권이 시효가 못했어. 완성되었으면 그러면 요 낙찰받은 사람은 야 잠깐만 니 그 채권 없어졌는데 내 집에 나가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현재 누구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기 끝.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9번째는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누구라고요? 자, 잠깐 봅시다. 뭔 얘기냐면 어느 한 집에요. 갑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뒤로 2번이 을이 후순위로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의 선순위 저당권이요. 시간이 완성돼서 피담보 채무가 뭐 되었다고요? 소멸되었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말소 등기해야 소멸이야? 말소 등기 안 하도 소멸이야? 말소 등기해서 소멸이잖아. 근데 이순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자기가 몇 번째야? 자기가 원래는 몇 번 해야 돼? 1번인데 서류상 2번이잖아. 그래서 이순이 저당권자가 야 잠깐만 너 갑 시효 완성되었으니까 피담보 채권 소멸했으니까 이 집에 네 명의 저당권 말소해달라 라고 얘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냐 그 얘기야. 있다 없다? 얘 없어. 왜? 얘는 어차피 몇 번이야? 얘는 1번이 어차피 이 등기 상관없이 얘는 1번이라고.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8페이지 15번처럼 나올 수 있다. 작년부터 계속 보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15번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여러분 설명 듣고 뜸을 들이면 나는 뭐쩌란 얘기냐 지금. 4번이야. 4번 누구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기 5번 누구예요? 사행위 수익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칠판에 누구처럼 표현한다고? 칠판에 누구?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의 표현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행위 수익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취소 소송의 상대방. 제3채무자를 대위 소송의 상대방이라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혼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익자라고 나오면 누구라고요?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고 3채무자는 대위 소송의 상대방이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됐습니다. 15번에 3번 이해되세요? 15번에 3번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됐습니다. 다시 오세요. 7번 답은 5번이고요. 8번 옳지 않은 거 찍으세요. 8번 1번이에요. 잠깐만.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10년인 거지. 법을 보고 10년이야, 안 보고 10년이야. 163조 전문직 찾아. 전문직. (163조를) 보면 전문직이 몇 명 나와요? 전문직 나와요, 안 나와요? 전문직 불러보세요. 세무사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저처럼 배운 사람은 8번에 1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처럼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몇 년이니까 10년이니까 1번 찍어서 확률이 많아. 근데 저처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전문직에 세무사가 빠져있다니까 지금. 제 말 뜻이하겠어요 지금? 163조 3호나 4호를 보니까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들어와 있는데 누가 없다고? 세무사가 없어.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서 한번 나왔고 그 전 시험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춘다. 왜? 10년이나 우기니까. 뭐라고요? 모든 채권을 몇 년이나 우겨? 10년이나 우긴 결과 답은 맞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163조의 전문직에 누가 없다고요? 세무사가 없어.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서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왜 우리도 8대 전문직인데 왜 우리 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1번이 답입니다. 성과호는 정확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되겠고 9번 오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채무 승인이 뭐예요? 채무 승인이라. 감사합니다. 딴 얘기 또 눈 돌아갈 뻔했어요. 시효 뭐라고요? 중단 사유이다. 시효가 중단되려면 뭐라고요? 시효가 진행된 이후에 승인해라. 따라서 시효가 진행되기 이전이라면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장래의 채무는 시효가 진행되기 이후야 이전이야? 이전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의미 이해되셨어요? 페이지 넘어옵니다. 14번 보세요. 시험은 다른데 14번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14번도 5번 보세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문제는 가맹거래사 시험 문제고 지금 보는 것은 세무사 시험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구분해 두세요. 그래서 9번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옵니다. 9번에 1번. 피해자인 채권자의 고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밑줄. 무슨 소송은? 형사소송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옵니다. 또 한두 분이 오전 수업을 안 들으신 관계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수요가 중단되는 중단 사유에 청구가 있다. 이 청구의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요?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인 것이다. 재판상 청구란 뜻이 뭐라고요? 누가? 채권자가 누가 되어서 원고되어서 누구를 상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뭘 제기하는 거? 뭘 제기하는 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재판상 청구라 부른다.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원칙이다. 다만 행정소송 가운데 기억나세요? 과세, 처분, 무효, 취소, 확인의 소는 비록 그것이 뭐여도 행정소송이어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하나 더. 형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소송 가운데 뭐 오전 한 것 같은데 배상 명령의 신청만큼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년 올해 시험에 요놈이 지금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9번에 1번 보세요. 무슨 소송? 형사소송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얘기 끝. 한 장 넘겨보세요. 14번에 2번 읽어보시고 OX 판단. 14번에 2번.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의 신청? 배상 명령의 신청은 수요 중단 사유입니다. 그래서 양자 비교하시라고.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시 9번으로 옵니다. 나머지 법조항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10번으로 옵니다. 10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쭉 읽어보시고. 틀리시면 안 돼요. (3번) 틀렸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흡수되지 않습니다. 각각 진행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1번 서비스 문제. 갖고 오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시험 기출문제라. 몇 번? 11번. 숨도 쉬지 마. 1번이죠. 어디까지 읽으려고 그래. 지금 성녀동계시가 아무리 낮이 익어도 성녀동계시는 어떻게 그걸 고민하고 있어. 중단 사유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중단 사유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12번 옳지 않은 것. 1번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고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채권자가 답변서를 뭐한 때? 제출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5번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했다면 이것도 뭐라고요?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오전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 오세요. 다 몇 번이라고요? 5번이에요. 1번 볼까요? 1번.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 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인 경우라면 시효가 중단되는 게 맞죠? 맞고. 3번 어때요? 소멸시효가 뭐 됐어? 완성되었다면 중단 없어요. 4번 별표 1000개.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도 허용됩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한 장 앞으로 오세요. 13번 2번 보셔봐. 자, 여기 좀 보실래요? 2024년 행정사시험 기출문제이고 2025년 가맹회사 기출문제이고요. 2023년 변리사 기출문제이고 2023년 변리사 기출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보는 시험에서는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요 13번에 2번 지문하고 14번에 4번 지문이. 그래서 소멸시효를 보는 우리 시험이다 보니까 2025년에 나온다라고 장담 못하지만 무조건 내년 아니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는 소멸시효를 안 배우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소멸시효를 배우고 소멸시효가 시험법에 나오는 요 산업별 홍답 문제는 다 나와. 우리 시험만 빼고 다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13번 2번하고 14번에 4번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13번에 2번은 틀린 지문이고 14번에 4번은 옳은 지문이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해서 부연 설명 안 합니다만은 좀 응용하시라고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옳은 지문만 읽어볼게요. 옳은 14번 오세요. 옳은 지문 읽어볼게요.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도 허용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작년에 나왔던 행정사 문제는 13번에 2번 틀리게 나왔습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상 채권의 시효를 위해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은 허용된다, 되지 않는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생소하더라도 계속 좀 복습하실 때 요 판례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만 출제가 안 됐습니다. 소멸시효를 배우는 모든 시험에서 작년, 재작년, 그 재작 3년 동안 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그것만 장담하지 못할 뿐이니까 이 판례 때문에 지금 가져왔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자 좀 읽어보시면 법조항이니까 읽어보시고 14번은 설명드렸고 15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는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교시는 다른 파트로 오죠. 쉬었다 오겠습니다.